광숙은 요즘 부쩍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일이 많아졌다. 술도가를 운영하는 일보다 훨씬 더 신경이 쓰이고 에너지가 필요한 건 다름 아닌 동석이었다.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습관처럼 핸드폰을 손에 쥐고 그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괜히 확인하곤 했다. 그러던 늦은 저녁 화면에 한동석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자 광숙은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혹시라도 식구들이 눈치채지 않을까 조심스레 안쪽으로 걸음을 옮긴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동석 씨.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호칭이 입에 맺히자마자 장난기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이제 호칭이 입에 붙었네요. 듣기 좋아요. 광숙 씨. 광숙은 말없이 웃었고 얼굴은 어느새 불그레하게 달아올랐다.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있었어요. 잠깐 나와봐요. 집밥이에요. 광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웃음을 참으며 조용히 물었다. 지금요? 동석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지금이요. 광숙 씨. 숨을 한번 고르고 현관으로 걸음을 옮기는 광숙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두 볼은 이미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붉게 물들어 있었다. 골목 끝 어두운 가로등 아래에 동석의 차가 조용히 서 있었고 잠시 후 차 문이 열리더니 그가 주변을 살피며 내렸다. 술도가 담장을 돌아 나오는 광숙의 모습이 보이자 그는 반가운 듯 웃으며 말했다. 광숙 씨. 갑작스러운 부름에 광숙은 놀라 발걸음을 멈췄고 주변을 재빠르게 둘러보았다. 그런 그녀를 본 동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안심시키듯 말했다. 아무도 없어요. 걱정 마요. 그제야 광숙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라뇨? 광숙 씨 보러 왔죠. 전해드릴 것도 있고요. 동석은 조수석 문을 열고 곱게 포장된 작은 보자기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놀란 듯 묻는 광숙에게 그는 눈을 맞추며 웃었다. 한이 돌잔치 선물이에요. 참석은 못했지만 도시락 얻어먹은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죠.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말했잖아요. 마형 노릇한다고요. 범수 동생 일이라면 제가 챙기는 게 맞죠. 광숙은 선물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도련님들이랑 가까워지시려고 애쓰시는 거 보면 동석 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괜한 수고를 드리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잠시 말을 멈춘 동석은 조용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광숙 씨는요, 제가 하는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신경 쓰이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만큼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 말은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까칠하게 선을 그어오던 사람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광숙은 순간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이 순간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다. 조용히 동석의 볼에 입을 맞춘 광숙. 갑작스러운 기습에 동석은 놀라 굳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입가엔 천천히 미소가 번져나갔다. 당당하게 마음을 표현한 그녀의 용기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한 말 감동이에요. 동석 씨도 저한테 소중해요. 광숙의 말에 동석은 장난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늘 잠 못 잘 것 같은데요. 농담에 잠시 어색해진 광숙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얼른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동석은 한 걸음 물러섰고 광숙은 양손에 선물을 든 채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차에 오른 동석은 백미러 너머로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잔잔한 미소를 띤 채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광숙은 동석이 떠난 골목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든 선물은 따뜻했지만 가슴 안쪽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몸을 돌려 술도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마당 안쪽을 지나가는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천수 도련님. 그의 등을 보는 순간 광숙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방금 자신이 골목에서 동석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건 아닐까? 걸음을 멈추고 품 안의 선물을 꼭 끌어안은 채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들어섰다. 문을 닫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다시 돌아온 일상인데도 광숙의 가슴속은 평온하지 않았다. 선물을 안은 채 방으로 들어온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아까 마주친 그 뒷모습을 곱씹었다. 도련님이 봤을까? 그랬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 생각이 엉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한동석이라는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광숙은 숨을 한번 고르고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네, 동석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이 실려 있었다. 동석은 바로 알아챘다. 광숙 씨,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잠시 망설이던 광숙은 조용히 말했다. 아까 집에 들어오는데 천수 도련님 뒷모습을 본 것 같아요. 혹시 보신 건 아닐지 계속 신경이 쓰여서요. 동석은 한숨을 짧게 쉬고 조용히 대답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천수 후배한테도 알립시다.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서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도련님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끄는 광숙은 결국 조심스럽게 천수의 방문 앞에 섰다. 손 안에 든 선물 보자기를 가슴께로 끌어안고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조용히 손을 들어 문을 노크했다. 도련님, 주무세요. 문 너머에서 천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형수님. 아직 안 자고 있었어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리며 천수가 문턱 안에 서 있었다. 그는 광숙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옆으로 비켰다. 형수님, 들어오세요. 천수의 눈빛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고요한 침묵이 담겨 있었다. 광숙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고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머뭇거리며 말했다. 도련님, 아까 저 보신 거 맞죠? 네, 미순이한테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우연히요. 광숙은 조심스레 그를 살피며 말을 이었다. 많이 놀라셨죠? 천수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가웠어요. 뜻밖의 대답에 광숙은 놀란 듯 천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걱정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광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침내 진심을 꺼냈다. 도련님이 보신 그대로예요. 저 회장님과 얼마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장수 씨 사고 이후로 다시 누군가를 마음에 들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녀는 시선을 떨구며 말을 이었다. 얼마 전 회장님 교통사고 소식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쪼그라드는 줄 알았어요. 장수 씨처럼 또 누군가를 잃는 건 아닐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제가 회장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요. 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광숙은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덧붙였다. 장수 씨한테 미안한 마음도 여전해요. 그래서 지금 제 선택이 맞는 건지 솔직히 겁이 나요. 그녀의 말에는 조심스러움과 책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인 광숙을 향해 천수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형수님,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전 진심으로 응원해요. 형님도 저보다 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도련님. 그런데 다른 도련님들은 어떨지 다들 많이 놀라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실려 있었고 그 순간 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들 형수님 진심 알아줄 겁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동생들한테도 말씀드리죠. 광숙은 놀란 눈으로 천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되물었다. 지금요? 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이요. 이런 건 미루는 것보다 빨리 말하는 게 좋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도요. 광숙은 그의 단호함에서 이상하리만치 안도감을 느꼈다. 천수는 거실로 향하며 형제들의 이름을 차례로 불렀다. 흥수, 범수, 강수. 잠깐 거실로 나와봐. 갑작스러운 호출에 동생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한 표정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망설이는 가운데 천수는 광숙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광숙은 양손을 가볍게 모은 채 천수의 시선을 받았다. 조심스레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도련님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방 안은 조용히 가라앉았고 시동생들의 시선은 한꺼번에 광숙에게 쏠렸다. 광숙은 두 손을 더욱 꼭 잡은 채 말을 이었다. 모두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전 많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시선을 돌려 한 명 한 명 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한 회장님과 정식으로 만나보기로 했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마친 광숙의 눈빛엔 두려움과 책임감이 섞여 있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먼저 입을 연 건 범수였다. 형수님, 저도 사실 두 분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 말에 강수도 뒤따라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저도 찬성이에요. 한 회장님이라면 우리 형수님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아요. 잠시 어색했던 공기는 따뜻하게 변해갔고 광숙의 눈빛도 점차 편안해졌다. 그러나 그 순간 옆에서 말없이 앉아있던 흥수만은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들었다. 정색한 얼굴로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수님, 잘 되시길 누구보다 바랐지만 저는 아직 이건 너무 빠른 결정 같아요. 그의 말에 광숙의 미소는 서서히 사라졌다. 흥수는 말투를 낮췄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형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죠. 광숙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고 강수와 범수는 당황한 기색으로 흥수를 바라보았다. 흥수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을 계속했다. 저도 광숙 형수님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 말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큰형을 잃고 광숙을 친누나처럼 의지하며 버텨온 시간 속에서 흥수는 광숙의 존재를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가족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중심이 무너질까봐, 자신이 남겨질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죄송해요. 전마냥 축하만 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말을 마친 흥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형제들 사이엔 다시 고요한 침묵이 흘렀고 광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범수와 강수는 난감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무어라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 광숙을 향해 천수가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토닥였다. 광숙 씨, 괜찮아요. 지금은 놀랐을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흥수도 분명 이해할 거예요. 광숙은 눈을 감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들 중 가장 어린 흥수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모두에게 축복받고 싶었던 연애였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일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실감한 듯 했다. 형수님, 너무 속상해 마세요. 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도 형수님이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정말로요. 광숙은 고개를 들고 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마운 말이었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다. 방에 돌아온 그녀는 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아직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형제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제야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대었다. 그녀의 얼굴엔 긴장이 풀린 기색과 함께 묘한 허전함과 후회의 감정이 엇갈리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한동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방에 돌아온 광숙은 잠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깊은 숨을 쉬었다. 한동석이라는 이름이 깜빡이는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또렷이 남아있는 흥수의 말들이 되살아났다. 형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잊은 건 아니죠. 그 말은 가슴속 깊은 곳에 뿌리처럼 박혔다. 광숙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동석은 단번에 감지했다. 광숙 씨, 괜찮으세요? 시동생들하고 얘기는 잘 끝났어요? 광숙은 창가에 선 채 천천히 눈을 감으며 대답했다. 조금 당황하고 놀란 눈치였지만 대부분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반대했어요? 흥수 도련님이요. 많이 속상해하는 눈치였어요. 그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동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갑작스러워서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흥수 씨도 축하해 줄 거예요. 광숙은 미소 한 점 없이 말했다. 그래도 도련님이 그러시는 걸 보니까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마음 약한 소리 하시네. 그 말에 광숙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궜고 동석은 부드럽게 덧붙였다. 제가 그랬잖아요. 교통정리 잘해서 설득하게 만들겠다고. 나한테 맡겨요. 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어쩐지 위안이 되었다.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통화를 이어갔다. 서로의 숨소리만 이어지던 그 짧은 정적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동석은 조용히 한가게 앞에 도착했다. 오흥수가 운영하는 작은 토스트 가게. 유리창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흥수의 모습이 보였다. 팬 위에 버터를 녹이고 야채를 다듬는 그의 손길은 무척 익숙해 보였다. 동석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회장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흥수는 놀란 눈으로 동석을 바라봤다. 네, 지나는 길에 들렀어요. 흥수 씨 가게 오픈했다는 소식 듣고 축하해드리고 싶어서요. 흥수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이러셔도 소용없습니다. 형수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저는 아직도 반대입니다. 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오해하신 것 같네요. 천수 후배의 동생이 가게를 열었다는데 형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광숙 씨 일은 별개로 오늘은 손님입니다. 무섭게 대하지 마세요, 흥수 씨. 그 말에 흥수는 잠시 멋쩍은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렇다면 제가 좀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김에 토스트도 하나 먹고 갈게요. 제일 잘 나가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동석은 환하게 웃으며 카운터에 앉았고 흥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기름이 달아오른 팬 위로 빵이 올려지고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다. 동석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흥수 씨, 내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요.
여자친구분이랑 무슨 일 있으세요? 흥수는 움찔하며 펜을 뒤집는 손을 멈췄다. 별거 아니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말에 동석은 작게 웃으며 눈빛을 흥수를 향해 두었다. 별거 아니긴요. 저야 뭐 흥수 씨보단 인생도 조금 오래 살았고 혹시 알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 말이 흥수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팬 위에서 치즈가 녹아내리고 있었고 가게 안엔 따뜻한 공기가 퍼졌다. 동석은 조용히 한입 웃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형수님 연애 반대하는 마음 혹시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스스로도 잘 아시죠? 그 말에 흥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어깨 너머로 무너지는 감정이 전해지고 있었다. 흥수는 펜을 닦으며 잠시 숨을 골랐다. 펜 위로 굽히는 동작이 익숙한 만큼 마음도 단단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말 몇 마디에 흔들리는 자신이 낯설었다. 며칠 전 유기견 한 마리가 미용실에 우연히 들어왔었다. 오씨가 그 강아지를 구름이라 이름 붙이고 동물병원에 맡겼다. 그 뒤로 원장이랑 자주 연락을 하더니 산책도 같이 하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흥수는 그 말을 꺼내지 않으려 했지만 동석 앞에서는 이상하게 눌러 담을 수 없었다. 며칠 전 그 구름이라는 강아지 때문에 오씨가 요즘 많이 예민해졌어요. 원장이라는 사람한테 자꾸 감정이 기우는 것도 같고 그게 좀 신경 쓰여요. 아니, 많이 신경 쓰이죠. 동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다. 구름이한테 너무 마음을 쓰길래 입양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길 이해 못한다. 이기적이다. 별말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랬던 건데요. 흥수는 손끝으로 식은 펜을 문질렀다. 기름때보다도 마음속 앙금이 더 지워지지 않는 표정이었다. 동석은 조용히 웃으며 흥수의 시선을 받아냈다. 흥수 씨, 연애 많이 안 해보셨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랩에도 백댄서 시절에 인기도 많았어요. 억울하다는 듯 말하는 흥수에게 동석은 능청스럽게 말을 받았다. 에이, 인기야 있었겠지만 연애는 제대로 못 해보신 것 같네요. 흥수는 잠시 말이 막힌 듯 눈을 껌뻑이다가 이내 뾰로통한 표정을 지었다. 진심으로 말해도 돼요? 저는요, 오씨가 이렇게까지 화낸 적 처음 봤어요. 그 원장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말끝을 흐리며 흥수는 팬에서 고소하게 구워지는 토스트를 슬며시 바라보았다. 그때 동석의 눈빛이 살짝 빛났다. 그 구름이 아직 입양 안 된 거죠? 네. 좋은 주인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오씨가 마음을 못 놓는 것 같아요. 동석은 테이블에 손가락을 툭툭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그럼 됐네요. 흥수 씨가 구름이를 입양하세요. 흥수는 손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동석을 바라보았다. 제가요? 강아지를요? 지옥분 씨가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게 구름이잖아요. 그 걱정을 없애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면 감정이 다시 흘러가게 될 수도 있어요. 흥수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팬에 올려진 치즈가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도 서서히 정리되는 듯했다. 동석은 다시 말을 이었다. 연애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걸 아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법이죠. 그 말에 흥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판에 담긴 토스트를 동석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거 오늘 제가 만든 것 중에 제일 잘 나왔어요. 서비스예요. 동석은 웃으며 토스트를 집어들었다. 고마워요. 이 샌드위치 혼자 먹기 아까운데요. 혹시 대량 주문도 되나요? 흥수는 놀란 눈으로 되물었다.
대량이요? 몇 개나 필요하시는데요? 가능한 만큼 전부요. 직원들이랑 나눠 먹게요. 흥수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뭔가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식당에 울리는 고소한 냄새처럼 마음속에도 뭔가 따뜻한 게 퍼지는 느낌이었다. 조용히 주방을 서성이던 흥수는 결국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오분아, 지금 좀 와줄 수 있어. 가게에 대량 주문이 들어왔거든. 하지만 곧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지금은 못 가. 원장님이랑 산책 중이야. 그 말에 흥수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식은 휴대폰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구름이와 함께 있는 오시의 모습이 떠올랐고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싫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쓰였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흥수는 펜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다. 고소한 냄새는 아직도 펜 위에 남아 있었고 그 향기 속에 동석이 했던 말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지금 지옥분 씨가 가장 걱정하는 건 구름이에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온 흥수는 골목을 조용히 걸었다. 동석이 남기고 간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구름이를 입양하세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 한편을 눌렀고 어쩌면 자신이 오시 마음을 돌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 앞에 도착한 흥수는 잠시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셔츠 매무새를 가다듬고 짧게 숨을 고르더니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조용한 진료실 안. 마침 문이 열리며 동물병원 원장이 구름이를 안고 나오고 있었다. 양팔에 안긴 작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고 그 모습에 흥수는 어쩐지 가슴이 뭉클해졌다. 원장님이시죠? 흔들림 없이 다가간 흥수는 조용히 말했다. 구름이 제가 입양하겠습니다. 뜻밖의 말에 원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입양 신청서 작성해 드릴게요. 한참 동안 미뤄뒀던 일이 뜻밖의 결심으로 이렇게 빨리 정리되었다. 서류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품에 안긴 구름이를 조심스레 받아든 흥수는 한참이나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 구름아, 내가 다리가 되어줄 거지.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병원을 나섰다.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른 채 옥부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구름이 잘 있나요? 그 목소리엔 조심스러운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곧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다. 아, 방금 어떤 분이 데려가셨어요. 입양하겠다고 찾아오셨거든요. 바로 데려가신다고 해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네. 옥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화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구름이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용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옥부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흥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품엔 구름이가 안겨 있었다. 구름아. 순간 옥분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믿기지 않는 듯 구름이를 안은 채 눈을 감았다가 떴고 여전히 품 안에 있는 그 따뜻한 체온에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입양했다는 사람이 오빠였어요? 흥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가 요즘 구름이 걱정 많이 했잖아.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그 말에 옥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흥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였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흥수의 뺨에 입을 맞췄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입맞춤 하나에 녹아내렸다. 그날 밤 옥분과 헤어진 뒤 골목을 걸어가는 흥수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어 한동석의 이름을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고 곧 수화기 너머로 동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아니 형님. 말씀대로 했어요. 구름이 입양했습니다. 오분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형님. 그리고 이제 저도 형님 동생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요. 동석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흥수 동생. 그 말에 흥수도 마침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골목 가득 번졌고 긴 밤을 지나 새로운 아침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처럼 따뜻하고 서서히 스며드는 감정이라는 걸 흥수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앞마당에는 햇빛이 잔잔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광숙은 이른 시간부터 뜰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어젯밤 흥수가 보여준 반응이 자꾸만 마음에 남아 쉽게 잠들지 못했다. 형제들 모두가 축하해 주길 바랐던 기대와는 달리 흥수의 단단한 표정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곧 천수가 고개를 내밀었다. 형수님, 시간 괜찮으세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털고 일어섰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천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젯밤 흥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구름이 입양했다고 하더라고요. 광숙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흥수 도련님이요? 네. 옷이랑도 잘 풀린 모양이에요. 구름이 데려다 주면서 고백 비슷한 것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광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형수님한테 미안했다는 말도 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감정이 앞섰던 거였다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광숙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에 맺혀있던 조심스러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감사해요. 도련님 덕분에 마음이 조금 놓여요.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광숙이 문을 열자 한동석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잠깐 들렀습니다. 어젯밤 연락받고 전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꽃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거 흥수 씨가 보낸 거예요. 형수님께 사과하고 싶다면서 전해달래요. 광숙은 말없이 꽃을 받았다. 노란 프리지아와 하얀 리시안셔스가 고운 리본에 묶여 있었다. 꽃잎 사이엔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형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흥수 올림. 광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감정을 꾹 눌러왔던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풀리는 기분이었다. 동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형수님 얼굴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원받는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햇빛은 거실 가득 부드럽게 퍼졌고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의 마음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다. 동석은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광숙 씨, 이제 우리 숨지 말아요. 그 말에 광숙은 살짝 고개를 숙였고 이내 천천히 그 손을 감쌌다. 그 순간 안쪽에서 천수가 살짝하며 나타났다. 저 눈치 없게 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저녁에 형제들이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한 회장님도 꼭 오시라고 전해달래요. 동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광숙 씨와 함께 갈게요. 천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고 거실에 남은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 보았다.
그날 저녁 술도가 사랑방에는 형제들이 모두 모였다. 강수는 과일을 깎았고 범수는 막걸리를 꺼냈다. 흥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얼굴엔 어제와는 다른 평온한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광숙과 동석이 함께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을 향했다. 동석은 정중히 인사했다. 늦은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형제들은 서로 눈빛을 나누다가 이내 박수를 쳤다. 강수가 먼저 말했다. 형수님,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범수는 막걸리를 따라 건넸다. 오늘은 진심으로 한잔 하셔야죠. 광숙은 웃으며 잔을 받아들었다. 그 옆에서 흥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형수님 죄송했어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광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도련님. 진심으로요. 거실 한쪽 작은 평상에 앉은 형제들의 얼굴엔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다. 강수가 막걸리 잔을 들고 먼저 외쳤다. 형수님, 이제 회장님 말고 그냥 형님이라 불러도 되겠죠? 동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오늘부터 저도 5형제 중 하나입니다. 막내는 아니지만 제일 나이 많은 형으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범수가 술잔을 들고 웃음을 터뜨렸다. 와, 우리 형님 한 명 늘었네. 이젠 진짜 녹수리 오형제네요. 광숙은 그 말에 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모두들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밥상이 오가는 사이 마당을 가로지르는 노을빛이 천천히 거실을 물들였다. 그 따뜻한 풍경 속에서 흥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섰다. 뒤따라 나온 동석은 그의 곁에 조심스럽게 섰다. 감사해요, 흥수 씨. 오늘 이렇게까지 나와주셔서. 흥수는 눈을 감은 채 짧게 대답했다. 형수님 아니, 이젠 누님이라 해도 되겠죠. 그분이 웃는 걸 보니까 그게 맞는 선택 같았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젠 받아들이고 싶어요. 동석은 가만히 그의 등을 두드렸다. 고마워요. 앞으로는 우리 진짜 형제처럼 지냅시다. 흥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물었다. 그런데요, 형님. 그날 구름이 입양하라고 하신 거 일부러 그러신 거죠? 동석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게 흥수 씨가 옷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 같았어요. 생각보다 효과가 컸네요. 흥수는 머쓱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형님, 참 얄밉게 잘하십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집 안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술도가에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광숙은 마루에 앉아 담장 너머의 별빛을 바라보고 있었고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동석이 옆에 앉았다. 오늘 하루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광숙의 말에 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요. 어쩌면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은 가까워져 있었다. 광숙은 고요히 말했다. 도련님들 축복 속에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감사해요, 동석 씨. 제 곁에 있어줘서요. 동석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대답했다. 제가 더 고마워요. 광숙 씨가 제 삶으로 걸어와 줘서요. 이제 어디든 함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밤바람이 조용히 마당을 스쳤다. 술도가의 오래된 목재 지붕이 나지막이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집이 둘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축복하는 듯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구름이를 안고 산책하는 흥수와 오시의 실루엣이 골목 끝을 지나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사랑과 가족, 그리고 용서와 이해가 스며든 이 술도가의 밤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서툰 진심이 엇갈릴 때도 있지만 결국 마음은 마음을 향해 가는 법.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된 녹수리 형제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공존하는 진짜 가족 이야기. KBS 주말 드라마 녹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그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걸어와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